2009년도 1회차 복원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밀 계측부터 공구현미경을 이용하여 원통의 지름을 측정하려 한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100 그리고 공작물의 지름이 16mm라 하면 최적 조리개의 직경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이 공구현미경 이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적 조리개의 직경을 D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0.18 F 그리고 3루트 D분의 1입니다. 이때 여기서 F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뜻하고요. 그리고 D는 공작물의 지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식은 0.18 곱하기 초점 거리가 100 그리고 3루트 1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정답은 7.14가 나옵니다.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배율이 높고 정도가 좋다고 이제 흔히 표현하죠. 그리고 최대 허용 치수용 마스터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내경 측정이 용이하다. 맞죠? 내경 측정에 주로, 여기선 틀린 거 보는 거니까 내경 측정을 주로 사용하죠. 자, 지름 20mm의 축을 제작한 결과 다음에 ABCD로 4개가 제작되었다. 오차율 0.02까지를 합격선으로 할 때 합격품은, 자, 오차율을 0.0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20 곱하기 0.01을 합니다. 즉 이제 기준 길이 그리고 오차율을 곱해 주게 되면은 값이 몇이 나오지? 0.4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합격선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0.4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따라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0.4 안에 들어가는 것은 B가 하나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가 됩니다. 자, 단일 지렛대의 변환 확대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미니미터가 되겠습니다. 측정기. 일반적인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법이 아닌 것은 삼진법 사용하죠. 공구현미경 사용하죠. 버니어 캘리퍼스로 유효지름은 좀 많이 낮겠죠. 나이가 아니라 나사죠. 자, 추경 한계 게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입니다. 플러그 게이지는 보통 구멍의 한계 게이지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고, 스냅 게이지, C형 스냅 게이지, 링 게이지 다 추경이죠. 링이라고 해서 구멍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링 게이지예요. 한계 게이지 방식의 특징 설명 중 틀린 것은, 측정이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개인차가 적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마스터가 2개 있으니까 2개 그냥 꽂아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검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제품의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 한계 게이지는 치수를 읽을 수 없고 검사만 가능하죠. 측정 방법이 비교적 번거롭으며 복잡해지기 쉽다. 아니죠. 쉽죠. 측정 방법. 표면 거치기에 표시해서 L 하면 뭐다? 랩입니다. 자, 연사 가공 같은 경우에는 G라고 표기하고요. 줄 다듬질은 FF, 선반 가공은 L이라고 표기합니다. 지체 측림기에서 A와 B에서 눈금선 간격이 각각 0.51, 그리고 한 눈금당 측정치는 1이랑 2입니다. 감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감도는 최소 눈금 분의 눈금선 간격으로 표기합니다. 보통. 따라서 눈금선 간격이 0.5고 최소 눈금이 1 마이크로면은 이것과 2하고 1이랑 다르지 않죠? 동일하죠? 따라서 정답은 남원이 됩니다. 자, 게이지 블록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평형조, 둥근형조, 홀더, 기준봉이 있는데,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미터에 있는 부속품입니다.
흔히 잘 알죠. 자, 11번 촉침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의 특징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형 물체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스핀들의 회전 정밀도가 좋다. 조작이 복잡하다. 비교적 대형이므로 가격이 비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촉침 회전식 진원도 측정기의 특징, 소형 물체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 소형 물체 같은 경우에는 촉침 고정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따라서 1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자, 12번 플러시핑 게이지는 다음 중 어느 방식인가? 자, 게이지예요. 한계 게이지겠죠, 그러면. 자, 게이지 블록과 같은 단도기를 지시할 때 지질점을 구하는 에어리점입니다. 양 끝단에서 안으로 0.2123L이죠. 2203 같은 경우에는 뱃셀점이고요.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할 때 금형부품의 평면도입니다. 기하공차를 측정하려면 모든 최소 측정점에다가 더하기 1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즉 평면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점이죠. 따라서 플러스 1점인 4점을 측정하게 됩니다. 30mm 게이지 블록으로 세팅한 하이트 게이지로 측정하여 29.54를 얻었다. 이제 실제값입니다. 참값이 아닌 실제값. 실제값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 더하기 5차예요. 따라서 29.54 더하기 마이너스 0.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9.52. 이것도 저도 많이 틀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실제값과 참값은 다릅니다. 참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5차를 빼주겠지만은 실제값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와 V블록에 의한 진원도 측정법은 무엇일까요? 자, V블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원통을 하나 올려서 진원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측정하겠죠. 자, 3점이 잡히죠. 따라서 3점법이 됩니다. 직경법이랑 방경법은 다른 이제 진원도 측정법이고, 촉침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진원도 측정기를 말하는 건지, 촉침법은 좀 생소하긴 한데, 자, 직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같이 이제 원을 이렇게 해놓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MB가 스핀들 두고. 그리고 반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심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잡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생산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게이지의 이상 유무나 사용 중의 마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이지는, 자, 이름만 들어도 확인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점검용입니다. 자, 선반 배들 진직도 검사 시 0.02mm/m의 눈금을 가진 길이 200mm의 수증기가 한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옮기니 두 눈금이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경사는 몇 초 변동되었는가? 자, 이게 1종인데 1종 같은 경우에는 0.02mm/m라고 표기하고 각도는 4초입니다. 근데 200mm니까 이 눈금이고,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따라서 8초입니다. 약. 자, 추가적으로 0.05, 0.1일 때는 이게 10초, 이게 20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MB가 스핀들 측정면의 평행도입니다. 옵티컬 파라렐이죠. 옵티컬 플랫은 평면도고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어미자의 눈근선 가격이 0.5mm고 버니어는 어미자의 19.5mm를 아드자에서 20등분을 하였다.
그럼 최소 눈금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0.5 20등분이니까 나눠주겠죠. 계산하면 40분의 1. 자, 어렵지 않죠? 자, 재료 시험 해보겠습니다.